자, 반갑습니다. 트래블컷의 레알블라슨입니다. 여기 되게 익숙한 장소죠. 저희 텐트 리뷰를 하기 위해 항상 찾아오는 그 장소. 그래서 오늘도 역시 텐트 리뷰를 하기 위해서 따끈따끈한 신상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비가그네스사의 카퍼스퍼 HV UL2 2인용 버전입니다. 자, 비가그네스라는 브랜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생소하신 분들은 아직 생소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이제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브랜드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뭐 MSR이라든지 뭐 힐레베르그라든지 이런 흔히 알려져 있는 텐트들에 비해서 사실 쉽게 찾아보기 힘든 텐트 중에 하나죠. 하지만 군데군데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가그네스 텐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죠. 오늘 가져온 카퍼스퍼 신형 모델은 몇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들과 부품들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재도 새로 변경이 되었고 뭐 안에 있는 구조도 기존의 카퍼스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기에 카퍼스퍼 모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텐트가 어떤 텐트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텐트 파우치는 플라이 스킨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는 일단 폴 파우치가 따로 있고 그리고 팩 파우치 그리고 이너와 플라이가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패킹되어 있습니다. 폴은 중앙에 허브로 연결되어 있는 폴이 이렇게 한 세트가 있고 그리고 상단에 리치 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의 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팩은 역시 DAC사의 V팩이 들어 있습니다. V팩 따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고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은색깔 DAC사 V팩이고 개수는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 파우치 내부에는 가이라인이 총 4개가 추가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텐트의 설치는 전통적인 더블홀 형태의 텐트들과 동일합니다. 우선 폴을 먼저 조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너 텐트를 설치 위치를 잡으신 후에 팩을 먼저 박아줍니다. 팩 박기 전에 폴을 먼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온 곳의 경우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기 때문에 팩을 먼저 박았습니다. 팩을 박은 후에 큰 폴을 먼저 각 모서리에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폴대의 다리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발 쪽과 머리 쪽이 서로 다릅니다. 그냥 색깔에 맞춰서 딱딱 꽂으신 후에 이제 이너 텐트에 있는 클립을 딱딱 걸어주시면 됩니다. 리치 폴은 둥근 아일렛에 이렇게 딱 꼽는 형태로 되어 있고 폴대의 위쪽으로 넘기셔서 반대편에도 아일렛을 결합해 주시고 중앙에 있는 고리를 걸어 주시면 이너 텐트의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플라이를 집어 씌워 주시면 되는데 플라이도 마찬가지로 머리 쪽은 흰 색깔 웨빙으로 만들어져 있고 발 쪽은 주황 색깔 웨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너 텐트를 결합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각 색깔에 맞춰서 팀나게 플라이를 버클을 꽂아주시면은 플라이 설치도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실 쪽에 각각의 팩 하나씩을 마저 박아주시면 전체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일단 카퍼스퍼 HV UL2 모델의 간단한 스펙을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텐트 전체의 무게는 모든 팩과 가이라인 그리고 파우치를 포함한 전체 무게는 1.42kg입니다. 그래서 2인용 더블홀 텐트에 평균적인 무게에서 조금 더 가벼운 수준이긴 하겠죠. 그리고 텐트의 크기를 보자면 일단은 높이는 102cm입니다. 그리고 텐트 실내의 가로 세로를 보면 일단 머리 쪽과 발 쪽의 폭이 다릅니다. 머리 쪽의 경우에는 일단 머리 쪽의 경우에는 132cm로 라지 사이즈 매트 2개를 딱 놔도 사각형 매트를 놔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근데 발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발 쪽으로 가게 되면은 107cm로 라지 사이즈 매트 2개가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만약 머미형 매트를 쓰신다고 하면 2개가 안정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사각형 매트를 쓰신다고 하면은 미디움 사이즈 매트를 쓰셔도 살짝 겹쳐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트의 길이 방향은 224cm로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 매트라든지 그리고 키가 180 이상으로 크신 분들도 실내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발과 머리가 닿지 않는 그런 내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바로 이 소재입니다. 플라이와 그리고 바닥에 들어가는
소재가 좀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제조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 원사를 이용해서 이제 직조를 한 뒤에 우레탄 코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카퍼스퍼에 사용되어 있는 더블 립스탑 소재는 굵은 립스탑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또 립스탑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제작된 더블 립스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립스탑 소재를 만든 업체는 국내 업체입니다. 도미니코 텍스타일이라는 국내 업체에서 이 원단을 독점 공급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텐트의 디자인도 국내 업체인 DAC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새로 제작되어 있는 부자재 토이인 팀락도 국내 업체인 우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텐트는 원단 국산, 토이 국산, 폴대 국산, 디자인까지 국산입니다. 물론 이제 제조는 외국에서 했었겠죠. 그래서 되게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텐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텐트를 둘러보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텐트의 외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트의 전반적인 형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더블월 텐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기존 텐트와 조금 다른 점은 전면 문의 개방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의 더블월 텐트들의 전시를 개방할 때는 주로 지퍼 하나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더블월 텐트들은 이렇게 가운데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문을 말아서 고정한 형식을 가집니다. 카퍼스퍼의 경우에는 지퍼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편에도 동일한 지퍼를 달아놔서 이렇게 얘를 열게 되면은 위로 말아서도 고정을 시켜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둘 수가 있죠. 물론 반대편 이쪽 문도 팩을 빼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해서 고정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너 문을 오픈시킬 수 있는 형태까지 전실이 오픈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식의 형태의 오픈은 사실 다른 기존의 텐트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긴 한데, 조금 달라진 점은 아까 인트로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어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단 다시 얘는 고정을 해둘게요. 이쪽 문을 이제 어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스틱이 2조가 필요해요. 스틱이 없으시면 뭐 따로 폴을 구비하셔도 되지만 주로 이제 스틱을 주로 이용하시겠죠. 그래서 스틱을 뒤집어서 스틱이 뾰족한 면을 여기 텐트 문에 있는 고리에 연결해 주시고, 미리 박아놨던 이 가이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쪽 설치한 후에 또 반대편도 이렇게 어닝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닝의 높이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높여 놓은 상태인데, 어닝의 높이는 이제 스틱의 길이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높이로 어닝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조금 특이하다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제가 지금 느낌을 감촉을 전달을 해드리기 되게 힘든데,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들리시나요? 이 뽀독뽀독하는 느낌? 그래서 흔히 주로 사용하는 그 실리콘 원단의 부들부들한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존에 우리가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원단의 그 서걱서걱한 느낌도 아니고, 약간 뭐 뽀독뽀독뽀독하는 이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촉이 나쁘진 않아요. 되게 먼지도 크게 많이 붙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방수는 코팅 돼 있으니까 충분히 다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재는 팀락이라는 거. 그래서 기존의 더블월 텐트들이 이너와 폴대와 플라이를 결합하는 방식은 뭐 다양합니다. 팀락이라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아일렛이긴 아일렛인데 금속재 아일렛이 아니라 플라스틱재 아일렛에 먼저 폴대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일렛에 경첩처럼 해서 버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클 앞놈이 붙어 있고, 버클 순놈은 이렇게 플라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버클도 그냥 꼽아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꼽아서 쪼아주기만 하면은 이너와 폴대 그리고 플라이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결합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버클이 경첩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너를 꽂으실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의 내 모서리에는 이렇게 가이라인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전에 제로그램 텐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팩을 너무 여유롭지 않게 주는 것 같아요. 딱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주기 때문에 비가그네스 텐트도 8개의 팩을 줬죠. 기본적으로 팩다운을 해야 될 개수가 최소 6개입니다.
최소 6개고 2개가 여유분을 남는데 지금 어닝을 설치하고 나면은 그 팩의 여유분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그 공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또 팩다운을 하나 더 해주시려면 결국 팩은 본인이 자비로 추가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굉장히 큰 벤틸레이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벤틸레이션은 이렇게 딱딱한 재질의 막대기가 있어서 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닫아 두셔도 되고, 사용하실 때는 얘를 이렇게 세워서 부착해 두시면은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너의 문은 두 방향으로 지퍼가 열려요. 그래서 상단 방향으로 지퍼가 하나 열리고, 그리고 하단부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그네스 텐트의 또 약간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방금 지퍼가 2개가 이렇게 모이는 부분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작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구멍으로부터 외부의 이물질, 벌레라든지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퍼의 구멍 부분 막아주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되게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너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공간 살펴보고 있는데,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L-10의 경우에는 한 50cm 정도 이제 전실 공간이 나왔는데, 지금 카퍼스퍼의 경우에는 71cm의 전실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신발은 충분히 여유롭게 들어가는 공간이고, 짐을 뺀 상태의 50, 60리터급 배낭도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만한 사이즈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너 텐트는 바닥의 경우에 색깔은 다르지만은 플라이와 동일한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립스탑 원단이고, 이너 텐트의 절반 정도 위까지는 솔리드 원단이에요. 그래서 바닥과 동일한 원단으로 더블 립스탑 원단으로 보이는데 코팅은 안 돼 있는 더블 립스탑 원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바닥까지는 요만큼은 코팅이 되어 있는 더블 립스탑 원단, 그리고 요만큼은 코팅이 되지 않은 더블 립스탑 원단, 그리고 그 위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메쉬입니다. 모노필러 메쉬는 아니고 그냥 일반 메쉬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너 텐트 문을 고정하는 방식은 2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리에다가 거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도어 키퍼라는 걸 달아놨어요. 굉장히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웨빙 하나를 이렇게 달아놓은 형태인데, 어떻게 고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문을 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식의 문을 고정하는 거는 이렇게 말아서 고리에 끼워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잠깐 문을 열 때 매번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문을 고정하기가 사실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하는 방법은 잠시 나갈 때는 얘를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뭐 둘둘 말아서 여기 도어 키퍼라는 곳에 쏙 집어넣어주면 문이 고정되는 거죠. 굉장히 큰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이런 소소하게 괜찮은 아이디어로 이너 텐트에 설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비가그네스 텐트는 포켓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발 쪽에는 물론 포켓이 바닥에는 없고, 머리 쪽에 2인용 텐트인 만큼 도어 쪽에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포켓이 이렇게 각각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상단부, 그리고 머리 쪽 상단부, 이렇게 2개의 대형 포켓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 발 쪽에 있는 하단부 포켓인데, 기존에 우리가 포켓이라고 하면은 벽면과 포켓면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텐트의 경우에는 봉제 라인을 하나 더 넣어서 이 포켓의 입구 부분을 이만큼 띄워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 큰 물건이더라도 이렇게 쉽게 넣게끔 만들어 준 거죠. 약간 젖은 옷을 말린다거나 그런 기어들을 넣어서 보관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 공간은 제 손이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메쉬가 처지지 않게끔 잘 늘어나지 않는 소재의 원단으로 끝을 마감을 해놨어요. 폰을 한번 넣어볼게요. 폰을 뭐 이렇게 넣었을 때 충분히 무게를 버팁니다. 그리고 비가그네스 텐트들은 특이한 점이 항상 이렇게 이어폰 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미국 사람들은 유선 이어폰을 많이 쓰는지 항상 이렇게 이어폰 홀을 만들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높이는 가장 높은 공간 부분이 이너에서는 여기인데, 이너 부분을 딱 섰을 때 지금 이제 거의 달랑말랑해요. 손가락 1개 정도 여유가 있는데, 에어 매트를 깔게 되면 이제 100% 닿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수그린 형태로 생활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폴대의 형상 자체도 그냥 일자 폴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 내 모서리 부분도 굉장히 넓게끔 잘 빼놨습니다. 또 이제 리치 폴이 양쪽으로 길게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모서리 쪽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이가 괜찮은 편이죠. 밑으로 내려가도
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앉고 반대편에 한 사람이 앉는다면 두 사람이서도 충분히 실내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이제 HV 모델답게 이 모서리 쪽으로 이제 이너 텐트를 벌려줬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옆부분이 더 넓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 쪽은 아까 처음에 드렸다시피 132로 해서 굉장히 넓은데 발 쪽은 딱 봐도 좁은 게 좀 느껴져요. 발 쪽 공간은 107cm로 약간 좁은 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누워서 실제 내부 공간의 넓이를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한번 누웠습니다. 누웠을 때 눈앞에 이 돔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공간은 제 시야에서 이 정도 느껴져요. 이 정도 높이까지. 그래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옆쪽 공간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팔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지죠. 약 살짝 돌아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사람이 더 누워지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의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두 사람이 실내에 거주하는 공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공간적인 부분은 2인용 텐트로서의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텐트 이야기할 때 혼자 쓸 거면 2인용 텐트 사고 2명 쓸 거면 3인용 텐트 사라 이렇게 보통 흔히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텐트 제조사들이 실내 공간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뭐 최근에 제로그램 텐트도 그렇고 오늘 보고 있는 비가그네스 텐트도 진짜 2인용 텐트는 2명이 쓰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잘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텐트의 출시가는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을 봤을 때는 61만 원 정도 합니다. 결코 저렴한 더블월 텐트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 입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만한 가격대도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더블월 텐트들에 비해서도 약간 고가이기도 하고 일단 가격을 제외하고 사용한 느낌을 보면 일단 무게적인 부분 그리고 패킹적인 부분도 상당히 컴팩트한 편에 속하고 그리고 무게도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바닥이 조금 너무 얇아서 그라운드 시트 없이 맨 땅에 사용하기는 약간 불안하다는 점 등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약간 소폭 상승한다면은 바닥을 조금 더 두꺼운 원단으로 제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플라이의 내수압이 120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텐트들의 내수압, 기본 내수압이 한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0이면 사실 폭우가 내리는 환경에서는 다소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바닥면도 동일한 1200이기 때문에 물이 첨벙첨벙 차이는 공간에서는 실내로 물이 많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불안함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가이라인을 모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팩을 다 주지 않는 점, 가격도 비싼 듯 말이죠. 하지만 그 외에 장점들이 많은 텐트인 만큼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특히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뭐 짐이 조금 저희 촬영을 위해서 짐을 많이 들고 가더라도 내부에 뭐 여기저기 막 쑤셔놓고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카퍼스퍼 HV-UL2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신제품인 만큼 정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보 조사를 하는 만큼 최대한 해서 오늘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좀 쌀쌀하긴 한데 날씨가 이제 굉장히 포근해졌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들 코로나 대비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아웃도어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저희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래블컷의 레아블라스미였습니다. 이거를 더 올리면 되겠네.